자, 오늘은 여기까지고 메타인지 확인 학습 한번 보죠. 지문 8개 한번 보죠. 오늘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한 것들을 엄청 많이 배웠어요. 이런 기본이 쌓여져야 나중에 좀 더 응용되어서 공부할 때 내가 헷갈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쉽게 이렇게 되겠지라고 쉽게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거니까 집에 가서 꼭 복습을 하셔야 되고. 자, 보죠. 수요의 감소와 공급의 증가가 동일한 폭으로, 자, 수요도 변했고 공급도 변했는데 동일한 폭, 얘가 별표죠. 동일한 폭으로 변했대요. 자, 그럴 때 균형 가격과 균형량을 어떻게 변했냐라고 했을 때 감소면 양 감소, 증가면 양 증가죠. 근데 동일한 폭이래. 그럼 양이 증가한 만큼 감소했다는 얘기죠. 그럼 양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양은 어떻게 일정이라고 나와야죠. 자, 가격은 수요 감소면 가격 하락, 공급 증가도 가격 하락, 둘 다 가격 하락시켰으니까 가격은 하락,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네요. 동일한 폭일 때. 자, 두 번째 완전 비탄력이라고 나왔어요. 완전 비탄력. 자, 얘 나오면 엄청 중요하죠. 무슨 선? 수직선. 뭐가 일정? 공급 그런 얘기하면 안 되고 양 좌우로 안 가니까 양이 불변이죠. 양이 일정. 함수식은 어떻게 쓴다? Q는 숫자. 가격 탄력성 얼마? 가격 탄력성 얼마? 0이 나와야 되는데 양의 변화율이 0이죠. 0%잖아. 양의 변화가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분의 양의 변화율이야. 분자에 있는 양의 변화율이 0이야. 그럼 가격 탄력성은 얼마? 0. 가격 탄력성이라는 말 자체가 오늘 두 번째 대답을 못하고 있어요. 그냥 쉽게 직관적으로 봐봐요. 가격에 의해서 양이 0이래. 양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0이 돼야 양이 안 변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가격 탄력성이 0이라는 건 양이 안 변한다는 얘기네. 양이 불변 일정한다는 얘기네. 이런 곡선은 완전 비탄력이지 수직선이지 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주 공부할 거니까. 자, 그리고 수요가 증가했대요. 자, 그럼 변할 건데 완전 비탄력 나왔으니까 무조건 양은 불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양은 무조건 일정 불변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럼 얘가 얘를 결정했으니까 얘가 얘를 결정하겠네. 수요 증가면 가격은 뭐? 상승, 이렇게 체크할 수 있을 거고. 세 번째,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에 의해서 뭐가?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 수요니까 수요량이겠죠. 그래서 가격이 변할 때 양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정하는 개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개념이다? 정성이 아니라 정량적 개념이다. 양을 정하는 개념이다 라고 나와야 되고. 자, 4번에 가격 변화율과 양의 변화율이 같을 때라고 나왔어요. 같대요. 얘 변화율과 얘 변화율 같대. 그럼 가격분의 양 변화율 하면 1 나오겠지. 1을 뭐라고? 단위 숫자. 자, 그래서 수요 곡선은 뭐라고 한다? 단위 탄력적이라고 하고 값은 얼마? 1이라고 해야죠. 가격 탄력성 값은 1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5번에 자, 수요 곡선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이래요. 수요가 완전 비탄력이면 이라고 나왔어요. 완전 비탄력. 양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양의 변화율이 얼마? 0. 그럼 가격 탄력성 얼마? 0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네, 느낌을. 자, 가격 탄력성 얼마다? 0이다. 이 가격 탄력성이 0이라는 건 가격에 의해서 양의 변화가 없다. 양이 변하지 않는 건 완전 비탄력이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양이 일정한 무슨 선? 수직선. 양이 일정한 수직선. 함수식은 어떻게 쓴다? Q는 숫자 이렇게 쓴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6번 해보죠. 자, 우리가 이제 탄력성이 커질 조건, 대체가 쉽고 빨라야 돼. 그리고 세수한 주장이 비싸용 이렇게 외웠죠. 세수 주장 비싸용. 자, 단기와 장기, 세수 주장 장기가 탄력적이죠. 자, 장기의 공급의 탄력성이 크므로, 맞죠? 자, 이게 이제 잠깐 소개만 시켜주려고 하는 거야. 장기의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크대. 그러면 수급 조절이 언제 어렵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급은 수요와
공급을 줄여서 수급이라고 하죠. 자, 수요는 언제나 거의 즉각 반응해. 즉각 반응해요. 그럼 이제 수요와 공급 조절이 어렵다는 건 수요와 공급이 조절해야 균형 가격을 이룰 건데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만드는 거예요. 같을 때 균형이죠. 그러면 수요가 증가했다고 해보죠. 그러면 공급이 변해야 돼. 그래야 가격이 일정한 거예요. 아까 보죠.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올라갔어. 그럼 공급이 뭐 해야 돼? 증가해서 가격을 떨어뜨려야 가격의 변화가 없는 거죠. 근데 수요는 거의 다 즉각적으로 반응해요. 왜냐하면 구매력을 갖추고 사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바로 살 수 있으니까. 수요는 언제나 탄력적이고 즉각 반응하는데 공급하는데 오래 걸리면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올라갔는데 공급 증가해서 가격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공급이 증가되지 않으면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수급 조절이 어렵다 또는 균형 가격 형성이 어렵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제 연관지어서 단기보다 장기의 공급의 탄력성이 크다라고 나왔어요. 그럼 공급량은 단기에는 거의 변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단기에는 공급량이 안 변해요. 언제 가야 돼? 장기로 가야 공급량이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짧은 시간에는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해요. 그래서 단기에 얘가 단기에 수급 조절이 더 뭐하다? 어렵다. 이게 엄청 중요한 지문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 단기에 수급 조절이 어렵다가 단기에 균형 가격 형성이 어렵다라고도 얘기하고, 이 말은 다른 말로 균형 가격을 이루지 못했다는 건 가격이 폭등 폭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균형 가격을 유지한다는 건 일정하게 균형으로 유지한다는 건데 균형이 깨지면 수요가 많든 공급이 많든 균형이 깨지면 가격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게 돼 있어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격이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우리 시험 문제 이제 계속 나올 지문이에요. 자, 다시 한번 해석하면 우리 탄력성이 크다는 건 양이 많이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수요는 언제나 즉각적으로 반응해요. 능력을 갖추고 사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면 되니까. 근데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도 변화가 일어나야 균형을 이룰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예를 들면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올라가면 바로 공급이 증가해서 가격을 낮춰야 되는데 공급이 변해야 이게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짧은 시간에는 공급량이 거의 변화될 수가 없어. 이걸 좀 더 우리가 학문적으로 표현하면 짧은 시간에는 공급이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기로 가야 공급량이 변할 수가 있죠. 장기로 가야 공급이 변해서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룰 수 있게 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는 균형을 형성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수급 조절이 어렵다라고 얘기해요. 이걸 가격이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문 잘 봐야 돼요. 장기에 크니까 장기에는 균형 형성이 더 용이하다, 수급 조절이 더 쉽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어렵다라고 나왔으니까 언제? 단기에. 그래서 시험 문제 지문은 이 지문이 가장 많이 나와요. 헷갈려하기 쉬운 지문이다 보니까. 장기의 탄력성이 크니까 장기에 가야 균형 가격 형성이 용이하다, 수급 조절이 쉽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이 지문 잘 체크해놓고 1년 동안 여러 번 볼 지문이에요. 자, 7번에 보죠. 거미집 이론. 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균형의 이동을 설명한, 균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설명한 어떤 모형이다? 동태학적 이론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8번에 거미집 이론에서 수렴형이 될 조건은 수탄이 크거나 공기가 커야 되겠죠. 수요의 탄력성이 크거나, 기울기는 누가 커야 된다? 공급의 기울기가 클 때. 이때 기울기 크기를 정할 때는 함수식에서 어떻게 쓴다? P에 개수분의 Q에 개수를 써서 양수로 바꿔주면 이게 기울기 크기다라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배웠어요. 균형점의 이동을 배웠고, 첫 번째 이제 시장의 균형에서 계산 문제 연습해야죠. 균형일 때는 같을 거니까 우변이 똑같다 해서 식을 풀어가지고 푸는 거, 균형 가격, 균형량 구하는 거, 계산 문제 하나. 균형점의 이동. 이때 중요한 건 수요 법칙과 균형점의 이동은 관련이 없다예요. 균형점 이동에서 수요 법칙을 집어넣으면 안 돼. 균형점의 이동은 수요와 공급이 변해서 균형 가격과 균형량이 변하는 거예요. 이때 맨 마지막에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을 배웠죠. 완전 비탄력, 완전 세워진 거, 수직선. 마지막 질문일게요. 수직선이면 뭐가 일정? 양이 일정이죠. 함수식 어떻게 쓴다?
Q는 숫자. 가격 탄력성 얼마? 0. 가격 탄력성 0 나와야 돼요. 이게 이제 완전 비탄력 수익선을 얘기하는 거고, 완전 비탄력 나오면 무조건 양은 불변, 양은 일정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격 탄력성. 가격 탄력성은 가격에 의해서 양이 얼마나 탄력적으로 변하냐. 원인은 가격이고 결과가 양이에요. 양의 변화. 그러니까 식은 뭐분의 뭐? 가격 변화율분의 양 변화율, 원인분의 결과. 이때 탄력성이 크다라는 것은 양의 변화가 크다는 거죠. 양의 변화가 크다는 건 양이 많이 증가한다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변화가 크다는 건 증가할 때 많이 증가하고 감소할 때는 많이 감소하는 거죠. 그럼 가격에 의해서 양은 언제 증가 감소할 거냐라는 건 이미 수입법칙으로 정해놨어요. 비싸면 안 산다. 이때 탄력적이면 많이 안 사는 거고, 싸면 산다. 이때 탄력적이면 많이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비탄력적일 때 비싸면 안 사는데 조금 안 사는 거고, 싸면 사는데 조금 더 수요량이 증가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력성의 의미를 해석할 때 증가 감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변화율을 얘기하는 거다라는 게 이제 가격 탄력성의 핵심이었고, 많이 세워지면 비탄력이었어요. 맞죠? 세워지면 피 내린다. 이 세워진 건 기울기 크기가 크다. 경사가 급하다,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워질수록 비탄력, 경사가 크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탄력성이 커질 쪽은 암기했죠. 대체가 쉽고 빠르고 세수한 주장이 비싸용 이렇게 외웠고, 마지막에 거미집 이론에서 수렴액이 될 조건은 수탄이 크거나 공기가 크다. 공기가 커야죠. 함수식 나오면 기울기 크기 구해서 공기가 큰지를 따져봐야 돼. 기울기 크기는 어떻게? P의 개수분의 Q의 개수로. 여기까지 정리하면 경제론에서 여기까지 배운 게 경제론에서 4문제나 5문제가 나와요. 지금까지 배운 건 3문제거리를 배운 거예요. 나머지 좀 더 어려운 건 나중에 1, 2, 3월 달에 좀 더 배울 거니까 집에 가서 복습을 꼭 1시간 이상씩은 하려고 노력하시고, 다음 주에는 이제 경제론 넘어서 좀 쉽고 재밌는 거 시장론 들어갈 거니까 네, 또 일주일 뒤에 뵙겠네요.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